현대제철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르폿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5.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1.2%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회 전으로 낮게 나타나고 PBR은 0.18 상태입니다. 매우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조 6,71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15.7%가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6%밖에 감소를 못 시켰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매출 원가가 10.9% 적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라는 의미고 판매관리비가 9.5% 감소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1,3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2.5%나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 5.3% 하락했고 원가 생산성 0.0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감소율이 낮습니다. 충분히 더 생산량 조절을 해서 재고를 더 줄였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스르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5조 2,642억 원으로 17.2%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1.5%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르폿율은 1%가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은 상승을 했는데 운영경비를 0.8% 또 감소시켜가지고 TOE 생산성은 1.04, 0.1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스르폿 영업이익은 1,549억 원, 1,550억 원으로 81.2%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03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그나마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이고는 있어요. 매출이 감소한 것도 원인이겠습니다만 더 줄였어야 된다는 얘기죠.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48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는 1,473억 원이 감소했고요. 전체 재고자산은 1,169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계정별 여기 재고들은 총 장부가격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의 그 차이가 나게 되겠는데 연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이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349억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그 다음에 원재료 저장품 및 상품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5조 3,194억 원. AB를 더한 것이 5조 2,840억 원인데 17.6%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0.8% 감소했고요.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4.4%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4.4% 감소했기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변동, 이 재고자산 증감명세에 의한 재고자산 증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성분에서 회사가 제시한 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484억 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성분의 3 플러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갭이 더 늘어납니다. 83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 금액을 빼주면은 7억 5,6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부산몰은 매출원가에 반영을 안 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이 돼가지고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면은 회계 투명성은 확보된다. 근데 전년도에는 아쉽게도 1,9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요게 좀 아쉽습니다. 요거까지만 제로가 나왔으면 아주 좋은 건데, 현대제철 1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복잡하지만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 1단계 검증 패스는 투명성 확보의 출발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은 1단계 갭과 마찬가지고요.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으로도 이익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예시일 것 같아요. 현금 흐름표 기준 현금이 388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줄어든 거는 1,169억 원이나 감소했어요. 그러면 781억 원 차이가 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감해 주면은 차이가 1,469억 원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일치한다. 그러면 전년도가 맞다 그러면은 올해는 요거 1,469억 원은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현물 출자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른데 자회사를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그 철강 자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현물로 물건을 줬다. 한 1,500억 가량을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6,500억 원대가 나갔는데 3%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06명이 증가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1,09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2.1% 인상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 떨어졌고 그러나 노동 분배율은 올라갔습니다. 전력비 및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포스코하고 좀 틀려서 전기로 생산을 하고 있죠. 1.3% 감소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 수로픈율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1.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과 매출채권을 보면은 회전율이 느린데 수금은 빠릅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보다 회전율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과잉 재고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제철은 포스코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재고를 못 줄였어요.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 과잉 재고를 줄여야 될 것입니다. 현대제철에 해당하는 것은 회전율은 하락하고 스루픈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반증을 하려면은 그다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도 상승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 우리는 하락했다고 추론해야 되기 때문에 반증 추론이 모순이 나와버리죠.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수량으로 산출해서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일단 그것도 있지만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됐는데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큰 금액은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가중평균으로 1%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품 가격은 1.43%를 더 추가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조금 더 낮게 내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반증은 불가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상승했다라고 해석은 가능합니다. 왜 판매 가격은 상승했냐면 또 그거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증이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 매출액 예측은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 상반기가 진도율이 44.8%인데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철강 계통이 지금 하향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에 밀리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연말 매출액은 19조 3,400억, 운영경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19조 3천억을 한다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676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재고 회전율이 좀 낮죠. 6회전, 이 사실은 포스코처럼 12회전 하면은 아주 좋을 텐데, 그러면은 매출이 6회전만 하더라도 19조 5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영업이익은 3,669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만약에 12회전 한다 그러면 매출이 비례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달성이 안 되더라도 매출 증가 효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연간 12회전 정도는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매번 분석하는 겁니다만은 스루프상으로는 19조 3천억 원 할 거로 보이고 원가 회계상으로는 19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재고가 아니고 약간 낮게 나오는데 이게 왜 특별히 소개했냐고 그러면은 중국의 과잉 생산 저가 수출에 미국은 높은 관세로 대응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같이 가격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격 할인이다. 우선은 생산량 감산 조정을 통해 지탱할 수밖에 없다. 재고에 묶여있는 돈을 빼내 현금을 회전시켜야만 한다. 영업이익 하락 시 정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스루프 사고방식에 의한 경영의사 결정이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재고가 감소했는데 그러면은 원가 회계보다 이 예가가 높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번에 11천억 원이 좀 비싸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게 그 일반적인 추세는 아니다 이게요. 그러면 특별 원인이 뭐냐? 이것은 재고 감소 중에 현물 출자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일반론에 안 맞아 떨어지는 거에서는 분명히 뭔가 특별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죠. 그래서 현물 출자 1,400억 정도가 나간 게 재고 감소가 영업에 의한 감소가 아니고 현물 출자에 의한 감소이기 때문에 원래는 높게 나오게 돼 있는데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가는 25,800원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7,950원 주가가 내렸고 PBR은 0.18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종이 휴지되는 거 아니냐, 주식이. 그 정도로 이렇게까지 낮은데 그냥 가고 있습니다. 기아가 17.27%, 정몽구씨가 11.81%, 현대차가 6.87%, 연금공단이 7.09%, 외국인이 나와 있는데 홍콩 상하이유하고 JP모간 21.82%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 상하이가 들어와 있다는 게 오래간만에 눈에 띄는데 철강
중국산 밀어내기, 과잉 생산에 의한 덤핑 수출 이런 것들을 미국은 관세로 대응하지만 우리는 중국하고 지금 FTA가 협상은 안 돼 있어도 관세를 세게 올리면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 이게 철강만이 아니고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발전 모델을 그대로 흉내내서 해왔기 때문에 석유화학도 역시 지금 안 좋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은 고부가가치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가 경제를 조금 더 시프트 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외에는 다른 것도 있겠죠. 물론 반도체라든지 있겠지만은 방위산업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